이거 듣는 부모님들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모는 애를 공부시킬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공부를 시킬 수 없다고요. 이건 할 수 있어요. 공부하는 척하게는 시킬 수 있어요. 너 앉아있어라. 앉아있게 시킬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전전두피 써가지고 진짜 학습이 쫙 들어와서 뇌 가소성이 일어나가지고 쫙 학습이 되게, 이거는 부모가 시킬 수가 없다고요. 공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는요. 부모가 외제 동기를 강화하고 내재 동기를 소홀히 하는 이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내재 동기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애가 자발적으로 막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 공부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교육학이나 심리학 또는 교육심리학 쪽에 동기, 모티베이션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 이론은 뭐냐면 어떤 외적인 보상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가져온다. 예를 들어 강아지가 막 땅을 파요. 땅을 왜 팔까요? 이 안에 무슨 맛있는 냄새가 나서 거기 이만한 뼈다구가 땅 속에 있나 보다. 그러면 땅 파는 건 힘든 일인데 힘든 일을 왜 하냐? 보상. 뼈다구 얻으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의 관점이 쭉 팽배해 있었어요. 그래서 동기 이퀄 외적 보상.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월급 받으려고. 애가 공부하는 이유는 성적 받으려고. 이게 다 외적 보상인 거죠. 처음에 이제 그걸 발견한 건 해리 할로우인데 주스 주고 뭐 했더니 오히려 동기가 더 떨어지고 오히려 더 문제풀이 능력도 떨어진다. 근데 그냥 그 자체가 재밌어서 노는 애들이 퍼포먼스 올라가고 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서서히 그걸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어떤 보상 때문에 하는 일도 있지만 인간의 많은 부분이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일 자체가 재밌어서 하네. 이게 나중에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 자체가 재밌어서 하네 해서 그거를 intrinsic motivation이라고 해요. 기존에 있었던 보상 때문에 하는 건, 그래서 거기는 extrinsic, 외제 동기라고 이름을 붙이고, 내재 동기라는 게 있고 외재 동기라는 게 있어요. 둘 다 중요해요. 네. 왜 둘 다 중요하냐면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건 사실은 둘이 다 같이. 예를 들어 어느 화가가 있는데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림을 너무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놨더니 잘 팔려. 돈도 벌려. 이때 진짜 기분 좋고 행복하거든요. 아마 손흥민 선수도 그럴 거예요. 축구가 좋은데 돈도 축구하고 돈도 유명해지. 중요한 건 내재 동기예요. 예를 들어 그 유명한 야구 선수, 유명한 축구 선수 이런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반드시 뭐가 끼어 있어야 되냐면 이거 자체가 좋고 재밌어요. 수학을 잘하는 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수학 풀다 보면 수학이 재밌어요. 네. 나는 수학이 지긋지긋하게 싫고 수학이 계속 너무 싫은데 수학 만점이야. 이런 애는 없다고 보면 돼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퍼포먼스가 나오려면 내재 동기가 있어야 돼요. 이건 우리 인간 모든 영역에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업을 하든 예술 분야든 운동선수든 인간이 어떤 일을 잘하려면 그 일이 재밌고 좋아야 돼요. 그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행복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자체가 재밌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꾹 참고 하는데 어떻게 잘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손흥민이 축구 볼 차는 게 죽기보다 싫어. 그냥 억지로 맨날 볼을 차. 엄마가 하래서 굉장히 억지로 볼 차는데 잘할 수가. 유명한 축구를 잘해? 이거 불가능한 일이 된다고요. 그래서 내재 동기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하다 보면 재밌도록 해야 돼요. 내재 동기에 대해서 제일 우리가 알아야 될 대표적인 그 연구 이론이 있어요. 그게 Self Determination Theory예요. 줄여서 SDT라고 돼요. Self, 스스로, Determination, 결정, T, 이론, 자기결정. 자기결정 이론. 네. DC and Ryan, DC랑 라이언 이 두 교수가 같이 로체스터 대학인가 계속 그 연구를 했는데 제일 핵심적으로 뭐냐면 세 가지를 꼽은 거예요. 그 셀프 디터미네이션 이론, 자기 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뭐냐면 내재 동기가 발휘되려면 1번 자율성이 있어야 돼요. 오토노미. 정확하게 말하면 센스 오브 오토노미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는 느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relatedness, 관계성. 또 다 여기 sense of가 붙어요. 진짜 실제로 관계가 잘 돼 있냐 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느낌이 나는 다른 사람과 관계가 돼 있어. 나는 이 집단에 소속돼 있어. 나는 우리 가족과 잘 지내. 나는 우리 학교 친구들과도 잘 지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속감, 관계성, 연결성 이런 거예요. 요게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sense of competence, 유능성에 대한 지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유능성이 뭐냐면 나는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효능감하고도 약간 네네. 비슷한데 좀 달라요. 네네. efficacy. 효능감이랑 나 잘할 수 있었는데 요 sense of competence는 약간 growth mindset, 캐롤 드웨 거랑 좀 맥락이 다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노력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손흥민보다 지금 축구 못해. 근데 내가 손흥민만큼 축구를 했어봐. 잘할 수 있어. 저만큼 할걸? 이런 느낌이죠. 네네. 그런 그 유능성에 대한 느낌. 근데 이거는 그 밑에 효능감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캐롤드에게 그 growth mindset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있어야 되고, 네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사람이 내재 동기가 생겨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전전두 피질 활성화돼요. 그래서 내재 동기는 전전두 피질 활성화랑 연관이 있네요. 그리고 디센 와이언 이 연구만은 이게 뭐랑 연결이 되냐? 그 사람의 근본적인 행복감과 바로 연결이 돼요. 주관적 안정은 행복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반대로 이게 옆에서 보는 부모라면 네가 한번 결정해봐. 네가 한번 해봐. 그렇죠. 이렇게 제안을 주는 그렇죠. 건가요? 그럼 이 셋 중에서 예.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 이론이 자기 결정, 셀프 디터미네이션 티어리란 말이에요. 결정. 네. 자율성이 제일 중요해요. 자율성이 내재 동기의 핵심. 핵심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푸는데 수학이 재밌으려면 나 오늘 수학해야지. 참고서는 나 이걸로 해야지. 예. 그 수학을 공부하는 게 내 결정이라는 느낌이 깔려 있어야 그게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것만이 가능해요. 오토노미가 없으면 내재 동기 네네. 안 생겨요. 즉 자율성이 없으면 예. 내재 동기 절대 안 생겨요. 아이가 스스로 책을 펴서 수학해야지. 이게 요즘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믿는 게 이것도 그 저의 과학을 오해예요. 안 믿는 거죠. 애는 그럼 뭐든지 시켜야만 하나요? 안 시켜도 하는 거 없나요? 중고등학생인데 안 시켜도 하는 게 뭐가 있죠? 게임이겠죠? 그렇죠. 게임이죠. 게임이에요. 게임이 자율성. 그래서 애들이 게임을 왜 재밌어 할까요? 그러면 제가 교육부 장관이다. 그러면 저는 딱 6개월만 주시면 우리나라 모든 청소년들이 게임이면 이를 갈고 게임을 안 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게임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자율성이 있어서. 게임에서 자율성을 뺏어버리면 돼요. 중학교 필수 교과목으로 게임 과목을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 시험은 테트리스로 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신 들어가는 거예요. 게임 못하면 성적 안 나오고 테트리스 중간 시험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테트리스 학원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애 보고 맨날 너 테트리스 왜 안 하니? 테트리스 몇 점 나오니? 테트리스 해라. 그걸 거치고 나서 걔가 다시 테트리스를 할까요? 대학 가려고 그 게임을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다들 애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게임을 이렇게 시키면 차라리 나 필수 과목 수학을 할래요가 더 늘어날걸요? 수학을 하고 말지 내가 이거 하고 있냐? 이거 진짜 늘어날 거예요. 게임을 필수 교과목으로 만들면 게임이 끔찍한 일이 될 거라고요. 지금 모든 과목을 그렇게 끔찍한 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애들한테. 수학 문제 자체는 지적 유희였어요, 인류에. 재밌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게임보다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자율성을 보장해 놓으면 게임보다는 수학 플레이 하는 애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애들로 하여금 선택하는 그 습관을 갖고 기회를 줘야 돼요. 네. 학업 계획을 스스로 세우도록 해야 돼요. 아이 스스로. 네, 학업 계획. 네네. 그리고 얘가 자꾸 게임해요. 그러면 게임 계획도 스스로 세우도록 해야 돼요. 너 하루에 2시간 할래? 3시간 할래? 하루에 2시간씩 게임하면 성적 떨어지지? 아니, 절대 아니. 한번 해보세요. 그 대신 계획을 애한테 하게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애가 스스로 나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저녁 먹고 2시간 게임 딱 해놓고 그걸 스스로 지키잖아요. 네. 게임하는 동안에는 내가 이거 원래 하기로 한 거고 내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게임을 하면서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2시간 딱 됐을 때 게임을 딱 스스로 끊죠. 네. 자부심도 생겨요.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죠. 공부할 때도 기분이 좋아요. 사람 마음 상태를 네. 게임할 때나 놀 때나 공부할 때나 다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야 라는 느낌을 줘야 성적이 대폭 올라가요. 네. 그게 바로 자율성이고, 자율성 실험은 제 말씀을 못 믿겠으면 EBS 공부 못하는 아이들 예. 거기에 나오잖아요. 네네. 자율성을 줘가지고 했더니 놀 때도 기분 좋게 놀고 풀 때도 기분 좋게 풀어요. 딱 집중해서. 같은 80문제를 풀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풀어 한 애들은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자율성을 주고 이렇게 자기가 선택해서 하게 했더니 다 기억해. 계획까지는 부모님이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단 여기서 다른 부분은 계획을 부모가 체크하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안 건가요? 되죠. 애한테 공부해라 잔소리하면 안 돼요. 이거 듣는 부모님들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모는 애를 공부시킬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공부를 시킬 수 없다고요. 이건 할 수 있어요. 공부하는 척하게는 시킬 수 있어요. 너 앉아있어라. 앉아있게 시킬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전전두피 써가지고 진짜 학습이 쫙 들어와서 뇌 가소성이 일어나가지고 쫙 학습이 되게, 이거는 부모가 시킬 수가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서적 환경, 예. 편도체 안정화시키고, 요런 거는 조금 해줄 수는 있을지언정 이놈을 내가 공부를 시켜야지. 예. 절대 못해요. 강제로 못한다고요. 그래서 공부를 시킨다라는 개념 자체를 버려야 돼요. 잔소리하면 더 하는 것도 하기 싫어져요. 그리고요, 잔소리하면 편도체 활성화되기 때문에 더 공부를 못해요. 그게 잘 안 되시는 부모는 새벽 기도를 가시길 바래요. 새벽 기도 가려고 일찍 일어나야 되죠. 네네. 그러니까 애를 잘 못 봐요. 애랑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졸리니까 자요. 애한테 잔소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면 애한테 잔소리할 시간이 대폭 줄어들어서 네. 애가 성적이 올라갈 거예요. 애 시험범위 모르도록 노력을 하세요. 너 공부하고 하는 건 네 일이고 네가 알아서 사는 거고 네가 필요하면 엄마가 도와줄 거지만 너 엄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게 인식. 해줘야 돼요. 부모의 소득이 아이의 성취. 그게 이거 얘기랑 같은 거죠.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 부잣집 애들일수록 공부를 잘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예.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뭐 강남 8학군 애들이 뭐 강남 애들이 서울대 많이 가고 어쩌고 이게 뭐 사회 문제고 뭐 불평등이 어쩌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죠. 뭘 잘못 생각하냐면 그 현상이 있는 건 맞아요. 그 가족 소득이 높을수록 부잣집 애들일수록 성적이 좋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먼저 떠오르냐면 부잣집 애들은 비싼 과외 시키고 좋은 학원 보내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진짜 맞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거에 대한 그 연구가 그 미국에서 종단 연구로 했어요. 에반스 앤 쉔버그라는 사람들이 뭐냐면 미국에서도 경제 수준과 애들의 인지 능력이나 뭐 공부하는 능력이 차이가 있으니까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가설이 이런 거죠. 그 공부 시간, 스터디 아워즈라고 해요. 중요한 표현이. 그 스터디 아워즈는 뭐냐면 애가 얼마 동안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나. 거기에 차이가 있을 거다. 무슨 얘기냐면 가난한 집 애들은 알바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도와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 시간이 줄어들 거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리소스, 자원. 가난한 집 애들은 참고서도 못 사주고 학원도 못 보내주고 뭐 이러니까 공부가 떨어질 거다. 등등이 있었어요. 다 아닌 게 정확하게 밝혀졌어요. 그럼 도대체 이유가 뭐냐? 왜 경제적으로 열악하면 떨어지냐? 그게 딱 코릴레이션이 나오는 게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아이들의 혈중 코르티솔 농도가 높아져 있어요.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너무 슬픈데요. 보통 가정 불화도 있고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편도체 활성화돼 있어요. 부모들이 힘드니까. 그 스트레스 전이 현상이라고 하는데 말 안 해도 한 사람이 짜증내고 한 사람이 슬프고 한 사람이 화내죠. 그럼 그냥 전이가 돼요. 그래서 부모의 편도체 레벨이 올라가 있으면 애들 편도체 레벨도 올라가요. 그게 가난할수록 그래요. 그래서 그게 큰 원인이어서 그 요인을 통제를 해봤어요. 통계적으로 통제한다는 건 뭐냐면 그 요인을 빼고 스트레스 지수가 같게. 스트레스가 같아도 경제적인 영향이 학업에 영향을 미치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적 영향은 스트레스 레벨을 거쳐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즉 중요한 거는 경제적인 레벨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편한 전화를 하면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면 그렇죠. 성취를 충분히 할 수 있네요. 계속 편한 전화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잣집 애들도 편도체 활성화되죠? 공부 못해요. 근데 우연히 가난한 집 애인데 가정도 화목하고 뭐 하잖아요? 부잣집 애들만큼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유전이 아니고 정서가 중요하다. 그 편도체 안정화가 엄청 중요하다. 어른들이 잘못된 정책으로 입시 정책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애들 편도체 이렇게 활성화시켜 놓고 애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어른들이 애들을 진짜 잡고 있는 거예요. 30년 전에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나 이런 걸 보면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 낮았어요. 근데 30년 만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우리가 세계 1등이라고 하죠. 1등인 거 이미 1등이에요. 자살이나 뭐 이런 거 청소년 우울증.
1등인데 이 증가율을 보면 어. 1등 정도가 아니에요. 아마 역사상 전무후무할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 우리 애들이 뭐 선천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 유전자가 자꾸 자살을 해.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3, 40년 만에 우리가 이런 괴물 같은 교육 시스템 만들어 놓고 애들을 우리가 협심 단결해서 애들을 죽이고 있고 잡고 있고 애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애들이 아주 드문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다 애들 공부 잘하게 하는 거랑 다 연결이 돼요. 네. 행복하면 애들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자기의 역량을 다 발휘하면서 살 거예요. 3, 40대 부모님들 낀 세대라는 안타까움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댓글을 체감을 하는데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교수님의 그 우리에게 엄마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네. 영상 보고 굉장히 큰 울림이 됐었는데 지금 저희 구독자님 스스로도 원부모로부터 힘들었던 이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 보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엄마와의 관계가 안 좋고 엄마를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엄마가 나를 학대했고 엄마가 너무 그럴 수가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다 용서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이성적이고 말도 안 되게 애를 학대하고 애를 괴롭히고 진짜 저 사람이 엄마 맞나? 할 정도의 상처를 주고 많아요. 어쩌다 하나가 아니라 상당히 많아요.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엄마 잘못이에요? 자식 잘못이에요? 엄마 잘못이죠. 엄마 잘못이죠. 네. 엄마가 잘못했어요. 네. 근데 엄마 잘못으로 그 자식이 평생 불행하게 살아야 돼요. 평생 편도체 활성화시키면서 엄마에 대한 복수를 꿈꾸고 엄마를 원망하고 그러면 난 자유롭지 못한 네, 거예요. 네. 내 삶을 못 살아요. 엄마가 날 잘못 키웠다고 엄마가 날 했다고 내 삶을 전적으로 포기해가면서 엄마를 미워하느라고 삶을 다 망가뜨릴 거냐고요. 엄마가 그렇게 나를 망가뜨렸지만 오케이, 난 힘들고 나는 그것 때문에 정서 조절도 잘 안 되고 트라우마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 내 삶은 한 번이고 아까우니까 귀하니까 그 와중에서도 나는 행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서도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서도 나의 그 나쁜 기억으로부터 내 자신을 해방시켜야 될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나는 내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끊어내라는 얘기예요. 그걸 용서라고 그래요. 용서는 절대 화해가 아니에요. 엄마한테 다시 찾아가서 엄마 괜찮아? 엄마가 나 괴롭혔지? 내가 용서할게. 그걸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과거를 끊어내고 나는 내 삶을 forward, 앞으로. 나는 이거랑 상관없이 컴퓨터의 딜리트 버튼, 네. 딜리트 버튼 누르는 게 용서예요. 화를 지니고 산다는 거는 계속 과거를 돌이켜보는 거고요. 화를 지니고 산다는 건 내 안에 불덩이를 지니고 사는 거고요. 내가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어려서 당한 것도 억울한데 어려서 당한 것 때문에 내 삶이 앞으로도 계속 망가져야 돼. 그게 억울하잖아요. 가족과의 상처는 평생 가잖아요. 평생 가는 걸 끊어내야 끊어내야죠. 딜리트 버튼을 눌러야죠. 그 엄마한테 학대받은 건 절대 내 잘못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부모를 내가 고른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저 사람이 내 부모인데 이렇게 나한테 나쁘게 굴었어. 내 잘못이 아닌 거예요. 빨리 털고 내 삶을 살도록 해야 돼요. 많은 경우 그렇게 하려면 또 거부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삶이 잘못되고 있는 거에 대한 핑계를 엄마한테 그동안 대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끊고 내 삶은 내가 제대로 살겠다 하는 게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용서는 굉장한 용기. 많은 사람이 그걸 못해요. 핑계거리가 사라지거든. 내가 이러는 게 엄마 때문이야. 내가 이러는 게 저 사람 때문에. 이거를 계속 해왔는데 이걸 하지 말래는. 그걸 하려면 안 돼. 근데 그걸 계속 하면 결국은 영원히 이 굴레에서 못 벗어나고 원하는 삶을 못 살게 될 거라서. 자기 긍정, 타인 긍정,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스스로에 대한 행복과 아이들의 행복을 한 번 더 영상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기자 TV